일단은 프리미어 프로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촬영한 영상 소스들을 영상이나 뭐 이미지, 뭐 효과음 그러한 소스들을 한 대의 폴더에 만들어 두시는 게 관리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일하는 새로운 폴더 오늘 작업할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여기다가 내가 촬영한 영상들 영상이나 뭐 효과음 뭐 백그라운드 뮤직 뭐 이런 이미지 같은 영상에 들어갈 모든 소스들을 새로운 폴더 안에다가 다 넣어 놓으신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거를 임포트해서 가져와서 작업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은 만약에 수정을 할 경우가 생기면은 이렇게 만약에 다운로드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이미지가 다운로드 폴더에 있고 뭐 영상은 뭐 데스크탑에 있고 다 위치가 다르게 되면은 나중에 헷갈리게 돼가지고 그 위치를 잊어먹는 경우도 있고 위치를 나도 모르게 다른 폴더에 위치가 다른 곳으로 위치가 바뀌면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 위치 설정하는 것도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작업할 폴더를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시고 거기에 모든 영상에 들어갈 모든 이미지와 영상들을 다 넣어 주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폴더를 만드시고 다 넣어 주셨다면은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시켜 볼게요. 프리미어 프로 실행시키면은 처음은 저는 2021년도 버전이기 때문에 2023년도 버전하고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화면이 다를 수가 있어요. 2023년도 버전 왼쪽 상단에 이렇게 뉴 프로젝트 만드는 거하고 위치 지정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뉴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여기 이름을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 원데이 클래스라고 이름을 위치하고 여기 로케이션 보이시죠? 로케이션 저장하는 위치를 브라우저를 누르셔서 저장하는 위치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E라는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잖아요. 위치를 여기다가 저장 위치를 이곳으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choose 선택 되셨으면 이름 바꾸시고 저장할 위치 바꾸셨으면 오케이 하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에 원데이 클래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작업 영역 창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영상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또 2023년 버전은 제 거 화면 작업 영역 창이랑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쪽 왼쪽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누르는 게 이런 모양? 요건 내보내기고 이렇게 작업 영역을 바꿀 수 있는 표시가 보일 거예요. 이 중에서 지금 이펙트가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제 지금 작업 영역 창이 이펙트에 최적화된 작업 영역 창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컬러를 누르시면은 컬러에 최적화된 작업 영역 창으로 바뀌고 에디트링을 누르시면은 편집에 최적화된 작업 영역 창으로 바뀌고 오디오를 누르시면은 오디오 작업하기에 좋은 그런 작업 영역 창들로 이렇게 각각 최적화된 창들로 바뀌어요. 저는 이펙트를 거의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에디팅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이펙트에 놓고 쓰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한 효과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펙트 패널을 자주 활용하기 때문에 우측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상태로 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제일 위에 요 상단 바를 여기 있는 메뉴들
메뉴라고도 하고 메뉴바라고도 하거든요. 전체적인 메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옵션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건 뭐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고, 이 메뉴가 이 안에서도 다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명칭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메뉴 또는 메뉴바, 그리고 각 창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각 윈도우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각각의 창들을 패널이라고 하거든요. 왼쪽 위에는 이펙트 컨트롤 패널, 요거를 옆에 거를 누르시면은 소스 모니터 패널, 이펙트 컨트롤 패널, 소스 모니터 패널. 요건 안 써요. 이거는 컬러 할 때 사용하는 거고 거의 안 써요. 저도 이 중에서 쓰는 거는 거의 이펙트 컨트롤을 90% 이상 여기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초반에는 요것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 요거는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 이거는 프로젝트 모니터 패널, 요거는 타임라인 패널, 여기는 툴 패널, 여기는 이펙트 패널과 그 다양한 패널들이 에센셜 그래픽 패널, 에센셜 사운드 패널, 루메트리 컬러 패널.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각각의 패널들이 커져요. 또 더블 클릭하면 원위치. 각각의 패널들 이름 옆을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은 패널들이 커지고 하시면 원위치.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테두리 쪽에 갖다 대시면은 위아래 화살표가 생기거든요. 아래쪽에 대시면 위아래 화살표가 생겨요. 그래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좌우로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각 패널들을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거든요. 클릭, 이름 옆을 클릭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파랗게 활성화가 되잖아요. 이 위치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우스 커서를 떼면은 여기 타임라인 패널이 이쪽으로 옮겨졌죠. 또 프로그램 패널을 이름 옆을 클릭, 마우스 드래그로 하신 다음에 이쪽에다 갖다 놓겠다. 마우스를 떼시면 여기에 싹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뒤죽박죽 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두 개 같은 경우는 기억해서 다시 옮겨 놓겠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초반에는 많이 생겨요. 이럴 경우에는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 작업 영역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작업 영역 창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펙트라고.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리셋 투 세이브 레이아웃, 리셋 투 세이브 레이아웃을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클릭 하면은 최초 상태로 이렇게 되돌려줘요.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윈도우에서 작업 영역 창이 막 뒤죽박죽 됐다, 헷갈려서 어떻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됐을 때 윈도우에 워크스페이스 세이브 투 세이브 리셋 투 세이브 레이아웃을 클릭하시면은 최초 우리가 열었던 그 상태로 작업 영역 창 상태로 되돌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불러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작업을 하기 전에 요 그 보내주신 영상 소스를 가지고 그걸 보면서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2번 폴더에 보시면은 이거구나. 이게 원본이구나. 이게 원본이죠? 원본을 재생해 보면은 네, 이렇게 움직임 많은 이런 영상들입니다. 움직임이 많은 다 모두 다 애니메이션이죠. 애니메이션을 하려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이 중에서 우리가 할 거는 여기 처음 부분 네, 여기 이미지를 불러오고 뭐 인트로를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글씨를 쓰는 부분을 연습해보고, 화면 전환 이런 거 비슷한 거, 지금 이 화면 전환 이런 비슷한 화면 전환을 요거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해보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렇게 구름 영상과 이걸 보니까 조금 몇 가지가 합성이 돼 있어요. 요거 구름 영상 있잖아요. 요 구름이랑 요거 하늘이랑은 같은 영상인 것 같고, 여기 옆에 구름
색깔 바꾼 구름 있잖아요. 요거는 다른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다른 이미지나 영상을 가져와서 이 두 개가 같은 위치에 놓여진 것 같아요. 두 개를 같이 합성해 놓은 영상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구름 이미지 있잖아요. 움직이는 구름 영상, 구름이랑 요 하늘 영상과 비슷한 영상을 그 픽셀스닷컴이나 픽사베이 들어가서 찾았고 가져왔고, 요 구름은 그 제가 그 이미지로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요거 두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요런 움직이는 이미지, 비행기랑 뭐 카메라 이런 거는 포토샵 눕기를 다 따가지고 와서 저장을 다 해놨어요. 이런 것도 요런 영상들, 이 영상들도 제가 영상들만 추출해가지고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 추출한 영상들과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름 영상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영상은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가지고 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파일에서 임포트 가져오기를 누르시면은 가져오는 창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름 영상이 어딨지? 클라우드. 요 구름 영상을 가지고 오던지 아니면은 프로젝트 패널에서 더블 클릭,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도 가져오는 창이 열리고요. 아니면은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은 여기서 임포트 하셔서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컨트롤 I 단축키 하셔서 가져오셔도 되고,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셔도 되고, 저는 보통 더블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은 컨트롤 I 단축키를 쓰거든요. 컨트롤 I에서 영상을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보내드린 2번 폴더에 여기 클라우드 48501 mp4가 들어있거든요. 요거를 해서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시던지 임포트 하시면은 프로젝트 패널에 이렇게 가져와져요. 영상 위에 영상 그 제목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두시면은 영상의 그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영상의 이름이 제목이 클라우드 48501이고 mp4 파일이고 비디오 파일이다. 1920-1080 사이즈고 20초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29.97 프레임이다 하는 게 있고, 마우스 커서를 여기 줄이는 데 있잖아요. 줄이는 데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은 미리 보기도 이렇게 돼요.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클릭 드래그 아니고 그냥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미리 보기가 됩니다. 이 영상을 가져왔으면은 영상을 클릭, 타임라인 패널로 드래그 드랍 하면은 영상이 생겨요. 근데 영상이 생겼는데 똑같은 썸네일이 하나가 더 생겼죠. 썸네일 자세히 보면은 우측 하단에 요거는 왼쪽 거는 이렇게 우측 하단에 필름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오른쪽 거는 이렇게 뭔가 쌓여진 듯한 두 겹이 쌓여져 있고 하늘로 솟은 선이 하나 나 있어요. 요거는 영상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우리가 가져온 영상을 말하는 거고, 필름 모양이 있죠. 오디오만 가지고 있으면 오디오 이렇게 파형이 또 나와요. 오디오랑 영상이 같이 있으면 두 개 다 나오고. 그리고 오른쪽 거는 요 모양이 있으면 시퀀스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영상과 똑같은 크기의 시퀀스,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러스트 하실 때 처음에 파일 U 하셔가지고 도화지 크기 사이즈를 정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영상의 사이즈도 이렇게 정해줘야 돼요. 영상은 오디오와 비디오 설정하는 값이 있잖아요. 그 설정 값을 맞춰주는 거가 시퀀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사이즈에 맞게 똑같은 시퀀스가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퀀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영상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져왔으면은 요 막대기 있잖아요. 움직이는 막대기가 인디케이터고요. 이 인디케이터의 위치에 따라서 영상이 보여지게 돼요. 이 영상의 총 길이는 왼쪽에 이렇게 타임라인이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인디케이터가 움직이면 타임라인도 같이 움직여요. 지금 이 위치는 10초 17 프레임이라는 곳이고,
여기는 16초 1프레임이라는 위치예요. 총 길이 Shift 누르고 갖다 대면 마지막에 턱 걸려요. Shift 누르고 동시에 누르시고 마우스 클릭 들여가면은 끝부분에 가져가면은 딱딱 걸리거든요. 턱턱. 이 스냅 효과거든요. 스냅. 여기 보시면은 요거 타임 코드 밑에 보시면은 스냅인 타임라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체크가 돼 있어요. 활성화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스냅이 탁탁탁탁 걸려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길이가 20초 맞죠? 아까 여기 보셨죠? 20초 나왔죠? 전체 길이가 20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생은 스페이스바로 재생하시면 되고, 멈출 때도 스페이스바 한 번 더 누르시고,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요거는 클립이라고 해요. 클립.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뭐 사운드를 가지고 올 때 이렇게 클립도 각각 생기고, 클립의 길이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마우스 커서를 끝에다 갖다 대면은 이렇게 화살표랑 대괄호 좌측 화살표, 대괄호 우측 화살표가 생기는 거 아무나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클릭하셔서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속도. 아니구나. 속도가 아니고 클릭해서 왼쪽으로 하면은 이만큼 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아까 20초였는데 지금 이만큼 잘렸어요. 8초 29프레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자르기 도구 레이저 툴 사용하셔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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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잘렸어요. 나눠진 거죠. 정확하게는 잘린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이 부분들만 없앨 수가 있거든요. 클릭하시고 하얀색으로 선택이 됐으면은 클릭하고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키 하면은 없어졌어요. 이 공간은 까만색 화면으로 나오죠. 없앴으니까 빈 공간을 없애줘야겠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영상이 까맣게 나오면 안 되니까 빈 공간을 다시 클릭하셔 딜리트 한 번 더 하면은 이쪽 뒤에 있던 게 여기 앞으로 이렇게 당겨져서 자연스럽게 붙게 돼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영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 툴을 이용하시면 돼요. 레이저 툴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클릭 무브 툴로 바꿔주시고 딜리트 지우고 싶은데 클릭하시고 나 여기 지우고 싶어 딜리트 하고 빈 공간 생기면은 한 번 더 클릭 딜리트 그래서 재생하시면은 이렇게 하셔서 컷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로 다시 되돌리시고 구름 영상을 가져왔죠. 이번에는 이 왼쪽에도 구름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보라색 구름이 그걸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I 해서 요거랑 요 구름이죠. 요거 두 개 구름, 좌우 구름. 그래서 임포트해서 처음에 가져오면 하나씩 가져와 볼게요. 클릭 드래그 V2 트랙으로. 요거 여기는 트랙이라고 하고 V1, V2, V3라고 돼 있잖아요. V1 트랙, 비디오 트랙. 비디오 트랙은 이쪽에다가 오디오는 요 밑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비디오 트랙을 이렇게 오디오 트랙에 갖다 놓으려고 해도 안 돼요. 위에다가 내가 원하는 데 위치로 갖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비디오 V3 트랙까지 있는데 V4 트랙 그건 없는데 그냥 드래그해서 위치에 놔두면 자동으로 생겨요. V4 트랙이. 뭐 이게 몇백 가지까지 트랙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뭐 자주색 구름 두 개를 또 갖다 놨습니다. 같은 위치에 갖다 놨죠. 그래서 완성본을 한번 보니까 완성본은 위치를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 위에 있고 오른쪽 위에 있어요. 크기도 이것보다는 훨씬 작죠. 크기를 줄여 볼게요. 먼저 이렇게 가져왔지 뭐가 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눈을 한번 꺼보세요. 옆에 거. 눈을 꺼보시면 이게 왼쪽 구름이구나. 밑에 건 V2 트랙은 오른쪽 구름이구나.
걸 알 수가 있고, 요 구름에 요거는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이 이미지의 전체 재생 시간은 4초 29프레임이에요. 4초 29프레임 두 개 다 선택하시고 마우스 커서 여기 끝에다가 놓으시면은 좌측 우측 대괄호 화살표가 생겨요. 클릭.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길이를 늘려주도록 할게요. 듀레이션을 영상 길이와 똑같게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위에 거 선택하시고, 이게 좌측 구름이니까 위에 거를 선택하시고 이펙트 컨트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좌측에 이펙트 컨트롤. 안 나올 경우 다시 더블 클릭 해서 이펙트 컨트롤 하면 왼쪽에 이펙트 컨트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크기를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모션에서 스케일, 포지션, 스케일 값을 클릭, 왼쪽으로 드래그, 포지션 값을 요거는 왼쪽, 오른쪽 수치가 있는데 왼쪽 수치는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오른쪽 수치는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수치 조절하셔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이미 선택이 되어 있어요. 바운딩 박스가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클릭 드래그 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기셔도 됩니다. 왼쪽 위쪽에 이쯤에 놔둘게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거 클릭하면은 이게 선택이 됐죠. 선택이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릭 드래그로 옮기셔도 되고, 아니면은 포지션 값으로 옮기셔도 됩니다. 포지션 값 이동해 주시고, 스케일 값도 조정해 볼게요. 스케일 값도 조정해 보시고, 스케일 값 조정하는데 우리 가운데부터 이렇게 줄었다 늘어났다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가운데 기준점이 있어요. 앵커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기준점. 요 관역같이 생긴 게 기준점이에요. 이 여기를 기준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움직임 있는 거예요. 스케일도 그렇고 포지션도 그렇고 로테이션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기준점으로 바꿔볼게요. 제가 기준점을 이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못 바꿔요. 클릭 드래그해서 기준점으로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마우스 커서 옆에 이런 모양이 상하좌우 화살표 모양이 또 생기죠. 이때 클릭 드래그 하면은 기준점을 옮길 수가 있어요. 내가 기준점을 이쪽 왼쪽으로 갖다 놔 볼게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값으로 옮겨 볼게요. 아까랑 다르죠. 왼쪽이 기준이 돼서 회전 값이 먹히는 거예요. 왼쪽이 기준이 돼서 스케일 값이 먹히는 거고, 왼쪽 아래가 기준이 돼서 이렇게 먹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다 기본으로 가운데 놔두죠. 클릭 다시 클릭해서 가운데로 다시 놔둬 줄게요. 그래서 로테이션 값 다시 0으로 해주시고, 포지션 값 이동하셔서 이쯤에다가 스케일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치는 됐고, 또 완성본을 보니까 비행기가 나오죠. 이 비행기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이미지를 또 가져와 보도록 해야겠죠. 이미지 컨트롤 I 해서 비행기 노란색 비행기가 여기 있습니다. 노란색 비행기를 가져왔어요. 가져오고 클릭 드래그, 이번엔 V4 트랙에 같이 놔두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미지의 기본 세팅은 5초예요. 여기 4초 29프레임. 기본 재생 길이는 4초 29프레임. 이미지의 기본 재생 길이는 4초 29프레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4초 29프레임 이대로 그대로 놔두시고, 요거를 일단 색을 한번 좀 바꿔볼까요? 요 색을 바꿔볼게요. 색을 바꾸는 거는 이펙트 오른쪽에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이펙트라고 있어요. 이펙트를 클릭하면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창이 나옵니다. 검색창 클릭하셔가지고 틴트 TINT 클릭하시면 틴트라는 효과가 있어요. 이 효과를 적용하시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클릭하고 해당 클립에 드래그 드랍 놓으시면 왼쪽에 틴트 보이시죠?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보시면 틴트가 적용이 됐어요. 컨트롤 Z로 되돌리고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은 해당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더블 클릭 효과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그래도 그렇게 해도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요. 저는 보통 더블 클릭을 많이 쓰거든요. 더블 클릭을 해서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효과든지 여기다 넣으면은 이펙트 컨트롤, 효과 컨트롤이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설정들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틴트, 우리가 지금 적용했던 틴트 효과예요. 틴트가 적용하자마자 색깔이 바뀌었어요. 블랙, 맵 블랙 2, 검은색 계열을 다른 색깔로 변화시키겠다. 맵 2 화이트 2, 흰색 계열을 다른 색으로 변화시키겠다. 흰색이 많으니까 흰색 계열을 다른 색으로 변신시켜 볼게요. 초록색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조금 지금 대각선 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평하게 한번 바꿔볼게요. 수평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테이션 값을 조정하면 되겠죠. 여기 모션에 내려오시면은 로테이션 수치를 클릭 좌우로 드래그해서 옮겨보세요. 근데 로테이션 값이 나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회전이 되고 싶은데 요거는 꼬리를 중심으로 회전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앵커 포인트 중심점 이 꼬리 부분에 돼 있어서 그래요. 앵커 포인트를 이동시키려면은 모션이라는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앵커 포인트와 지금 여기 영역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앵커 포인트 중심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좌우상하 화살표가 생길 때 클릭 드래그해서 가운데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다시 로테이션 값을 조정해서 수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맞춰놓을게요. 지금부터는 근데 이게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비행기가 가잖아요. 완성본 보면은 네, 빨간 비행기 있죠. 빨간 비행기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요.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은 키프레임 2개가 찍혀야 됩니다. 이거 모든 걸 다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냥 정지된 화면이 아니고 뭐 글씨가 컸다가 작아졌다거나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거나 뭐 흐려졌다가 다시 나타나거나 일단 움직임이 정지된 화면이 아니고 목소리가 작아졌다 커지거나 그런 뭔가 변화가 정지된 화면이나 음성이 아닌 뭔가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으면 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 애니메이션으로 작업된 영상이에요. 이 영상.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키프레임으로 그 위치 값을 저장을 해줘야 돼요. 키프레임을 어떻게 찍냐? 키프레임이 2개 이상이 있어야 되고 키프레임을 지금부터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인디케이터 최초 위치 시작 위치로 먼저는 인디케이터를 시작 위치로 이동시켜 주시고 클릭 왼쪽 처음에는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안 보이죠. 처음에는 안 보여요. 우리는 포지션 값 좌우 값만 이동해서 할 거니까 포지션 값을 하시면 돼요. 포지션이라는 이름 왼쪽에 토글 애니메이션 스탑워치라고도 하고 토글 애니메이션이라고도 하는 요 시계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 클릭 트랙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빼놓을게요. 요게 마름모 고양이 생기잖아요. 요게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위치값이나 뭐 스케일 값, 해당 효과의 애니메이션 그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요게 있으면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인디케이터 시간을 이동해 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킨다면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쪽으로 왼쪽으로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결과로 보여질 위치로 이제 포지션 값을 옮겨주면 되죠. 클릭 왼쪽으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 얘를 그냥 클릭하셔서 더블 클릭해서 왼쪽으로 옮기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키프레임이 하나가 더 생겼죠? 이 값은 최종 값을 저장한 키프레임이고 이거는 처음 값을 저장한 키프레임이에요. 이렇게 키프레임이 2개 이상이 됐을 때 애니메이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 값은 오른쪽에서 안 보였다가 시작은 여기서 했지만 점점
최종 결과값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위치가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내가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키프레임 위치를 조정하시면 돼요. 키프레임이 지금 여기가 2초 18프레임 있다가 지나가잖아요. 난 더 빠르게 지나가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결과 키프레임을 클릭하셔가지고 왼쪽으로 더 짧은 위치에 한 1초 위치하시면 1초 만에 얘가 비행기가 싹 지나가게 되겠죠? 요거는 2초 넘어서 지나가요. 처음에는 최초에는 2초 넘어서 비행기가 지나간 거고 지금은 1초 만에 비행기가 지나간 거예요. 재생해 볼게요. 스페이스바. 그쵸? 아까보다 훨씬 빨라졌죠? 더 느리게 하고 싶으면은 키프레임을 더 멀리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더 늦게 가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사용해서 요거를 사용해서 이제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에다 스케일을 만약에 키우고 싶어. 그럼 처음에는 스케일이 인디케이터 처음 시작 부분에 위치해 두고 그 스케일 크기를 조정해 주면 돼. 크기를 만약에 내가 처음에 작게 시작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 10으로 시작할게요. 11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점점 커지게 이 위치에 가서는 시프트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프트 누르시면 딱딱딱딱 걸려요. 똑같은 마지막 위치에 갈 때는 내가 되게 한 200%로 커지게 하고 싶다. 한 150% 커지게 하고 싶다. 이렇게 놓으셔서 재생을 해보면은 이제 위치 값도 이동이 되면서 크기 값도 조절이 됐잖아요. 그 두 개가 먹힌 거예요. 이건 여러 개, 한 번에 여러 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그쵸. 이렇게 커지죠. 처음에 작았다가 커지죠. 처음에 작았다가 커져요. 작았다가 커져요. 엄청.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본을 또 보니까 이번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다 하시면 돼요. 로테이션 값 요거 이거는 이렇게 회전이 되고 동그랗게 회전이 되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키프레임을 여러 군데 찍어주시면 되겠죠.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서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아래 오른쪽 아래에 또 어느 정도 인디케이터 이동시키고 오른쪽 아래 찍어주시고 또 인디케이터 이동시키고 얘도 포지션도 바꿔주시고 또 인디케이터 이동시키고 포지션 다시 바꿔서 인디케이터 한번 찍어주시고 그럼 이렇게 뺑뺑뺑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요거 그 카메라 이미지 하나 더 가져와서 요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얘가 지나간 다음에 비행기가 지나간 다음에 카메라가 나올 수 있게 비행기가 빨리 지나가 3초 비행기가 지나가고 컨트롤 I 임포트 하셔가지고 여기 카메라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번에는 V5 트랙 없죠? 없는데 그냥 클릭 드래그 하면 자동으로 생겨요. 마우스 커서 떼면은 자동으로 V 비디오 트랙 5트랙이 생깁니다. 비행기가 여기서 끝나니까 끝나는 3초 이 바로 뒤에 갖다 놨어요. 이렇게 카메라가 잘 들어왔죠? 이 카메라를 이번에는 처음에는 크기가 작았다가 커졌다가 다시 띠용 하는 그런 느낌 띠용 하는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인디케이터 처음 부분으로 위치시켜 두고 이펙트 컨트롤에서 스케일을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모션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모션의 이름을 클릭해 보면은 이게 그 중심점이 어디 위치에 있나 가운데쯤에 있는데 조금 더 가운데가 될 수 이렇게 요쯤에 넣으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아랫부분에 갖다 놓을게요. 아랫부분 가운데쯤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스케일 값
클릭하고 처음에 좀 작았으면 좋겠어. 10 엔터. 작아졌죠? 10으로 시작하고 5프레임 있다가 시프트하고 방향키 우측키 한번 하면 5프레임 이동이 되는 거고, 한 칸씩 하면은 시프트를 누르지 않은 상태로 방향키를 누르면은 1프레임씩 이동이 되는 거고요.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시면은 5프레임씩 이동이 됩니다. 지금 저는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0으로 스케일을 110%로 늘려줄게요. 엔터. 커졌다 다시 시프트하고 오른쪽 방향키 하면은 다시 5프레임 이동된 거예요. 인디케이터가. 그 다음에 100으로 원래 크기로 맞춰줄게요. 이렇게 해서 재생을 해보면은 띠용, 약간 이런 느낌. 띠용,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인데 약간 딱딱해. 지금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커져요. 확대가 돼요. 타임라인 패널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큰 타임라인 패널에서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누르면은 확대가 되고, 마이너스를 누르면은 축소가 되고. 이거는 슬러시를 누르면은 스페이스바에 딱 맞는 크기로 조절이 되고, 한번 더 누르시면은 원래 형태로 되돌아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많이 사용합니다. 하셔도 되고, 밑에 이렇게 요 동그라미 있잖아요. 동그라미를 줄로 조절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축소해서 보셔도 돼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서 다시 클립 선택하시고 이펙트 컨트롤에서 이렇게 됐었죠? 띠용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런 느낌이 조금 부드러웠으면 좋겠어. 여기를 다 전체 선택하시고, 키프레임을 전체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측키, 지금 리니어 선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애니메이션이 약간 딱딱하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베지어로 바꿔줄게요. 베지어는 곡선 하면은 그 키프레임 모양이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때 재생해 볼게요. 재생하면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살짝 부드럽게, 딱딱 끊긴 느낌보다 살짝 부드러운 느낌으로 좀 바뀌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초반에는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띠용 하는 느낌의 카메라를 만들었고, 이렇게 지나가고 띠용 하고 이렇게 나오고. 근데 얘가 제대로 안 지나가네? 제대로 지나가게 해야겠어. 포지션이 이렇게 제대로 지나가게, 아예 안 보이게 재생해 볼까요? 왜 아예 안 보이죠? 띠용 해서 다시 완성 영상을 보면은 요것도 하나 해야겠네. 비행기 왼쪽에 보라색 비행기 있잖아요. 보라색 비행기를 하나 만드는데, 보라색 비행기가 그 자주색 보라색 구름 뒤로 사라지잖아요. 요걸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 개념이니까 요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얘를 선택하셔가지고 첫 번째 비행기를 선택하셔가지고 얘를 복사를 할 거예요. Alt 클릭 위로 드래그 하시면은 이게 레이어 개념이라고 했죠. 층층이 쌓여진 개념이니까 똑같은 거를 복사 붙여넣기 했어. 똑같은 걸 복사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하나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에 하나가 아닌 거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옮겨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위에 게 이렇게 빠져나오죠. 요 색깔을 먼저 한번 바꿔볼게요. 마찬가지로 틴트가 적용돼 있어요. 효과도 마찬가지로 복사돼 있으니까 틴트 색깔을, 지금 초록 색깔을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시고, 저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바꾼 다음에 방향이 보시면은 왼쪽에서 이번에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꾸려면은 또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데, 돌리면은 반대 모양으로 돼. 회전시키면은 로테이션 값, 이렇게 회전까지 반대 모양으로 위를 뒤집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사되는 효과가 있어요. 플립, FLIP 하시면 호리젠탈 플립이라고 있거든요. 그 좌우로 반전시키겠다. 더블 클릭 하시면은 바로 반전이 됐습니다.
환전이 됐는데 위치가 좀 안 맞죠? 위치 값을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모션 클릭해 주시고 이 가운데 기준점을 다시 옮겨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그 애니메이션도 포지션이랑 스케일 애니메이션도 다 적용이 돼 버렸으니까 요거를 없애주도록 할게요. 일단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를 스톱워치를 끄시면 돼요. 스톱워치가 활성화되어 있잖아. 스톱워치를 끄겠다. 나는 애니메이션 적용을 안 할 거다 하시면 키프레임이 다 사라졌죠. 이제 얘는 애니메이션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이미지만 정지된 이미지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로테이션 값을 옮겨 볼게요. 이렇게 됐죠? 중심점도 맞으니까 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서 바꿔 봤습니다. 스케일 줄여보고 작게 해서 위치값 포지션 왼쪽 위에 여기에서부터 이번에는 시작이죠? 키프레임 맨 앞쪽으로 갖다 놓고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비행기가 지나간 다음에 할게. 비행기 이쯤에서 지나가니까 얘 위치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드래그 V6 트랙으로 가져갈게요. V6 트랙으로 가져가서 얘도 카메라 위치도 옮겨줄게요. 여기쯤에 끝나는 부분에 조절해 주시고 너무 기니까 좀 짧게 해줄게요. 위치 다시 조정해 주시고 초록 비행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올 수 있도록 얘가 나오는데 시작점에서 스타바치 클릭 조금 이쪽까지 이동해서 포지션 값 옮겨주고 이렇게 재생해 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는 비행기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잘 보세요. 여기는 구름, 초록색 구름, 보라색 구름 뒤에 비행기가 가잖아요. 보라색 구름 뒤로 비행기가 가는데 지금 우리가 만든 거는 보라색 구름, 자주색 구름 위로 비행기가 가죠. 왜 이러면은 이거는 위치만 바꿔주면 돼요. 레이어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층층이 쌓여지는 개념이니까 맨 위에 있는 레이어의 부분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져온 요 비행기가 지금 최고 위에 V6 레이어의 트랙의 위치에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 위치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요 위치를 보라구름을 두 개 다 선택하기 클릭 드래그로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클릭 드래그하면 또 두 개가 선택이 돼요. 여러 개 선택할 수가 있어요. 클릭 드래그 하신 다음에 클릭하셔서 위로 그냥 올리시면 돼요. 클릭 드래그로. 그 다음에 그 비행기 클립을 여기가 너무 짧으면은 오디오 트랙을 이렇게 내리시면 되고요. 그래도 짧다. 그러면은 잠깐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아예 아싸리 타임라인 패널 위로 올려버리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클릭 아래로 보라구름 아래로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재생해 볼게요. 하면 구름 뒤에 딱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구름 뒤에 가서 없어지죠. 그 다음에 카메라가 나오고 다시 재생해 볼게요.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 다음에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글씨는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클립이 선택이 되지 않아 이렇게 클립이 선택되는 상태에서 타입 툴을 클릭하셔서 선택을 해서 글씨를 쓰면은 글씨가 써지네요. 글씨는 여기 툴 패널에서 타입 툴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타입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 클릭 하시면 이렇게 빨간 박스가 생겨요. 이때
글씨를 쓸 수 있는 지금 조건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글씨를 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먹힌 한 글자씩 지금 요까지 다 썼는데 요는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 글자씩 먹히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버전에 따라 다른데 제 버전은 그래요. 이때는 뭐 상하 좌우키 중에 아무거나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엔터키 누르셔도 되고 ESC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눌러서 그 다음에는 마무리를 글씨를 썼으면 항상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되거든요. 셀렉션 툴, V 툴, 셀렉션 툴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선택하시고 한번 위치 똑같이 이렇게 옮기셔도 되고 위치 옮기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옮기셔도 되는데 컨트롤을 같이 누르시면은 이렇게 스마트 가이드라인이 딱 찍히게 되거든요. 여기가 좌우 중앙이라는 거예요. 가운데 갖다 놔면은 이렇게 딱 정중앙,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좀 아래다가 놔두면 되겠죠? 이렇게 아래다가 놔뒀습니다. 놔뒀고 글씨를 이렇게 쓰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립이 나타났죠. 안녕하세요. 글씨 클립이. 글씨 클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재생 시간을 늘릴 수가 있고 보통은 뭐 하나 두 개 타이틀 제목 같은 거는 글씨 클립이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여러 개의 글씨 클립 글자가 자막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타입 툴 또 누르고 또 클릭하고 그렇게 하면은 또 클립이 하나씩 계속 늘어나니까 뭐 자막 편집하기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냥 자막의 길이를 되게 늘려요. 이렇게 늘린 다음에 끊어줘. 여기 레이저 툴로 클릭 또 어느 정도 갔다가 인디케이터 이동하고 클릭 인디케이터 이동 요 부분까지만 쓰겠다. 요 부분까지 쓰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끊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끊어준 다음에 이렇게 안녕하세요 썼으면은 그 다음 클립 그 다음으로 이동해서 수정할 때는 글씨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수정할 때는 일단은 인디케이터를 그 위치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요거 타입 툴 선택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선택됐을 때는 한 번만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아니면은 V 툴로 돼 있을 때는 더블 클릭 하시면은 바꿀 수 있는 상태로 변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시고 썼죠. 그 다음에 다시 셀렉션 툴로 바꿔주시고 마무리. 근데 이게 가운데 정렬이 이렇게 해서 다시 가운데 정렬 하시고 저는 홍길동입니다. 옆으로 이동하시고 다시 클릭하고 반갑습니다 하고 인디케이터 이동 선택하고 다시 클릭하고 프리미어 프로 꿀잼 이렇게 해서 인디케이터를 앞으로 이동해서 재생해 볼게요. 카메라 나오고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꿀잼 틀렸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씨를 작성하면 됩니다. 근데 글씨를 작성했는데 글씨 색깔이나 뭐 테두리 뭐 그런 걸 변경하고 싶잖아요. 이때는 여기 에센셜 그래픽 패널로 넘어오시면 돼요. 우측에 에센셜 그래픽 클릭하시면 패널이 활성화가 돼요. 여기에서 글씨 안녕하세요. 지금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썼잖아요.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글씨 클릭하면은 여기 세세한 옵션 창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얼라인 앤 트랜스폼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어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여기 왼쪽에 3개는 상하 오른쪽에 3개는 좌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눌러보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래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상하 좌우 미세 조정할 수 있는 거, 옆에 크기 조정도 돼요. 이렇게 크기 조정할 수 있는 거. 크기 조정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셀렉션 툴로 바꿔주셔서 테두리 부분에 갖다 대시면 마우스 커서가 바뀌어요. 이때 이렇게 움직이셔도 크기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오팍시티, 불투명도 하는 거고, 불투명도 애니메이션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불투명도 애니메이션은 이 오팍시티 수치를 조절하셔서 스톱 애니메이션 켜주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여기 텍스트 지금 애플 고딕 제예요. 서체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서체 마음에 드는 색 서체로 이렇게 바꾸고, 여기서도 크기 조절이 돼요. 이거는 그 글자의 정렬. 보통은 가운데 정렬하고 쓰거든요. 자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고 또 계속 바꿔야 되니까, 길이를 늘려놓고 바꿔야 되니까 가운데 정렬을 하고 많이 써요. 요거는 그 밑에 거는 글자 간격 자간. 요거 옆에 거는 요것도 간격인데, 요거는 한 글자에 대한 글자 간격이에요. 요거 보이세요? 세자 옆에 요자 사이 드래그해서 하니까 세하고 요 사이만 요 간격이 벌어졌다 줄었다 하죠. 요거는 행간 두 줄 있을 때 행간. 요거는 하나만 위로 올릴 수 있는 거. 내가 요걸 선택했어요. 클릭 드래그 하면은 요자만 위로 올라가죠. 요거는 굵게 기울임꼴. TT는 그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 대문자를 소문자로 크기인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 위첨자, 아래첨자, 위첨자, 아래첨자, 밑줄.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밑에 필이 색깔을 조정하는 거. 색깔을 조정해 볼게요. 이게 전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색깔을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시고, 오케이. 스트로크는 테두리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줍니다. 비슷한 색이라서 잘 안 보이네요. 굵기 조절해 볼게요. 백그라운드는 배경, 백그라운드의 배경 크기, 사이즈. 섀도우는 그림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만져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글자까지 썼습니다. 글자까지 쓰셨고, 이제는 화면 전환 효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면 전환 효과, 끝나는 부분에서 인디케이터 위치를 이쯤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컨트롤 I 누르셔서 한 4개 정도만 가져와 볼게요. 컷 1, 2, 3, 4 클릭 드래그 임포트 하면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아무거나 클릭 드래그 하시면 4개가 동시에 가져와져요.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재생을 해볼게요. 어떤 영상인가 한번 봅시다. 이런 영상입니다.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여기 4개 영상이 가져와졌어요. 기본적으로 프리미어 프로에서 제공하는 화면 전환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거부터 일단 알아볼게요. 이펙트에서 비디오 트랜지션 꺽쇠, 옆에 꺽쇠 클릭 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여기 다 그 화면 전환하는 효과들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여기 디졸브 부분, 크로스 디졸브 클릭 하고 클립과 클립 사이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오케이. 스페이스바 클릭. 그럼 이렇게 점점점 사라지면서 다음 영상이 점점점 보이는, 이게 디졸브. 그 다음 거 해볼까요? 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갖다 놔보세요. 이렇게 해서 바뀌고, 이머시 비디오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바뀌네요. 이렇게 해서 바뀌고, 저는 이것도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고, 페이지 필, 페이지 넘기듯이, 페이지 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느리거나 그 화면 전환이 너무 느리거나 빠를 수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내면은 이렇게 가로 대가로 꺽쇠가 생겨요. 클릭 드래그 하면은 길이를 늘려주는 거야. 가운데를 다시 갖다 놓고 화면 전환에 길이를 늘려주는 거. 서서히 되게. 반대로 클릭 안쪽으로 드래그, 다시 이동 해서 재생을 하면은 아까랑 비슷하게. 이렇게 보통 안 하고 저는 더블 클릭해요. 더블 클릭하면은 맞출 수가 있어요. 여기 29프레임이거든요. 기본 설정이. 그래서 10프레임. 엔터 하면 줄어들었죠. 그럼 10프레임이니까 더 빨라졌겠죠. 화면 전환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다양한 화면 전환 효과들이 있어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컴퓨터에 따라서. 네. 사용하실 거 빠르게 작업하시려면, 초보자분들이 빠르게 작업하시려면 이런 것도 좋죠. 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뭐 두 번째는 그 템플릿이 있어요. 화면 전환용 템플릿. 그런 걸 가져와서 한번 화면 전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딜리트를 지워줄게요. 딜리트, 클릭, 딜리트. 컨트롤 I. 여기서 리퀴드 트랜지션 선택. 이런 것 중에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임포트, 클릭, 드래그, 드랍. V3 트랙에 가져왔어요. 어떤 효과인지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해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뀌어요. 초록색만 지우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바뀌어요. 초록색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모션을 클릭하시고 지우는 거는 또 효과를 적용해야 돼요. 이펙트 패널에서 돋보기 클릭, 울트라 키를 검색하시면 이게 울트라 키가 검색이 됩니다. 더블 클릭, 왼쪽 이펙트 컨트롤 확인해 주시고 울트라 키 나왔죠? 여기서 키 컬러, 키를 빼주는 겁니다. 색깔을. 키 컬러 색상 클릭하신 다음에 스포이드 클릭하시고 요거 초록 색깔 클릭 하시면 선택이 된 거예요. 오케이. 화면을 빼줬어요. 바로 키 컬러 초록 색깔을 빼겠다 해서 선택을 해서 뺀 거예요. 재생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타이밍이 요 타이밍에 이게 베이지색이 꽉 채워졌을 때 그 다음 영상을 딱 갖다 놓으면 돼요. 그 위치. 요 위치죠. 정확한 위치는. 그 다음에 없어지면서 화면이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효과가 나오죠. 예. 이렇게 해서 적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컨트롤 I 임포트 할때 두 번째로 사용할 거 트랜지션은 이런 거를 리퀴드 트랜지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번에는 잉크 트랙 매트를 이용한 잉크 트랜지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붓 1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우리가 가져온 거 붓 1 클릭 드래그 어떤 건지 한번 봐볼게요. 플레이 스페이스바 이렇게 붓이 마치 칠해지는 것처럼 이런 모션이거든요. 근데 하얀색이랑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영상이 하얀색 검은색 이거를 합성하는 모드를 적용을 할 거예요. 하얀색은 보이게 검은색은 안 보이게 이것도 효과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펙트 패널에서 트랙 매트 키를 검색하시면 여기 트랙 매트 키라고 나와요. 이 붓 트랙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트랙 매트 키 더블 클릭해서 이펙트 컨트롤 확인해 주시고 트랙 매트 키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거를 트랙으로 사용하겠다. 이 영상을 눈을 꺼볼게요. 이 컷 영상 이 영상이 여기서만 보여주겠다. 내가 붓 영상을 매트로 사용해서 붓 영상에만 보여지게 합성을 하겠다. 그런데 하얀색 부분에서만 보이도록 하겠다. 이게 트랙 매트 키입니다. 먼저 트랙 매트 키가 나왔으면은 여기에서 일단은 컴포지션을 매트 루마로 바꿔주셔야 돼요. 매트 루마. 밝고 어두운 부분으로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트 루마를 선택해 주시고 매트가 지금 V2 트랙 여기 붓이 V2 트랙에 있잖아요. 맞나? 아니네 V3 트랙이네. V3 트랙 있잖아요. 붓 영상이 매트로 사용할 붓1 영상이 V3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루마 매트 아까 잘못했네요. 붓 영상에다가 트랙 매트를 넣었네요. 여기다 넣으시면 안되고 딜리트로 다시 지워주세요. 컷 영상에 요 영상에다가 트랙 매트를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요 영상에다가 트랙 매트를 적용해 주시고 매트, 루마 밝고 어두운 거를 합성을 하겠다. 밝은 부분에서만 영상이 보여지도록 할 거다. 그래서 매트는 분 영상이 지금 V3에 있어요. V3 비디오 3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이 부분이 하였었잖아요. 하얀 부분이 보여지는 거예요. 검은 부분은 안 보여지게. 검은 부분은 뻥 뚫려버린 거예요. 아예 이렇게 해서 검은색으로 칠해진 게 아니라 검은 부분은 뻥 뚫려졌어요.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여기 스패너 세팅이라고 보이시죠? 프로젝트 패널에서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서 보시면은 아래에 내려가시면은 트랜스페런시 그리드 격자 무늬로 보겠다. 투명한 영역을 격자 무늬로 보겠다로 보시면은 이렇게 투명한 영역이 격자 무늬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검은색으로 화면상으로는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상태니까 이 상태로 가면은 밑에 레이어에다가 다른 영상을 갖다 놓으면 자연스럽게 화면 전환이 되는 효과가 나겠죠. 다시 원상태로 해놓고 트랜스페런시 그리드 체크 다시 해둘게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점점 화면이 보여지는 거야. 나는 화면이 전환되는 걸 원해. 그러니까 얘가 이 화면이 점점 안 보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반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전을 해주시면 하얀색은 보이게 검은색은 안 보이게 그게 반전이 돼요. 여기 보시면 리버스 체크 하시면 반대로 됐죠. 그래서 점점 안 보이게 영상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영상이 뻥 뚫렸으니까 점점 안 보이게 됐으니까 여기 상태에서 V1 트랙에다 다른 영상을 갖다 놓으면은 그 아래가 뚫리는 상태니까 그 아래 영상이 보이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화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옆에 컷 3을 클릭 드래그해서 밑에다 갖다 놔 볼게요. 그래서 맨 앞에다 대고 플레이 하면은 이런 영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대고 플레이 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화면 전환이 돼요.
플레이.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작업해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이제 이 영상이 막 쭉 길어놨다가 다음 영상이 갖다 놔야 되잖아요. 다음 영상을 갖다 놔야 돼요. 이만큼 늘어났다가 다른 화면으로 전환하고 싶어. 영상 길이가 짧아. 영상 길이를 좀 늘려 둘게요. 오른쪽 우측키. 마우스 우측키 누르시면은 스피드 앤 듀레이션 클릭 하셔가지고 클릭 드래그로 듀레이션 지속시간이에요. 지속시간 길이를 좀 늘려볼게요. 지속시간 길이가 18초 05프레임으로 늘어나니까 스피드가 27.83%로 느려졌죠. 원본 영상의 길이를 늘리니까 속도는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오케이 하면 이만큼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너무 늘어났다. 다시 좀 줄여볼게요. 마우스 우클릭 스피드 앤 듀레이션 한 10초? 10초대로 오케이 해서 이렇게 재생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이 됐죠? 이 화면으로 이제 쭉 가다가 또 다른 화면이 바뀌어야 돼. 그쵸? 이 부분에서 또 다른 화면이 바뀌어야 되는데 트랙 매트를 사용하려면은 일단 붓을 딱 갖다 놓고 알트 클릭 드래그 하면은 복사 붙여넣기가 돼요. 알트 클릭 드래그 복사 붙여야 되는데 클릭 길이를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말고 전체적으로 줄여야겠다. 전체적으로 방금 한 거 마우스 우측키 스피드 듀레이션 해서 요거 한 2초. 네, 오케이. 그래서 클릭 드래그 이쪽에다 붙여 놓을게요. 똑같은 영상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다시 적용을 하면 되겠죠. 밑에 거 이번에는 밑에 영상을 클릭 트랙 매트 더블 클릭 이펙트 컨트롤 넘어가서 매트 루마로 해주시고 매트는 이게 몇 번에 있죠? V2 트랙이 있죠? 붓이 지금 분 영상이 V2 트랙이 있어요. V2 트랙에 있는 분 영상을 매트로 사용할 거다. 클릭 하면은 이렇게 또 요거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는데 요게 지금 이상하게 나오죠? 왜냐면은 요거를 지금 동시에 같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아, V2 트랙이구나. 이게 V2 트랙이니까 트랙 매트가 V2 트랙이니까 여기도 먹히고 여기도 동시에 두 개가 먹힌 거예요. V2 트랙을 매트로 사용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만 먹힐 수 있게. 그래서 이거 위치를 옮겨 줄게요. 요 위치를 옮겨 주시고 여기 트랙 매트 위치를 옮겼으니까 트랙 매트의 위치도 옮겨줘야겠죠? 붓 1이 지금 V4 트랙에 있어요. 그러니까 V4 트랙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V4 트랙으로. V4 트랙으로 바꾸시고 다시 재생을 해보시면은
아, 이거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그냥 트랙 매트를 적용하시면 안 돼. 왜냐면은 아까는 이렇게 해서 밑에 게 영상이 나왔잖아요. 지금 근데 밑에 영상이 안 나와. 여기가 까만색이면 밑에 게 뻥 뚫려서 밑에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커스립.mp4 영상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이유는 얘가 지금 트랙 매트 보면은 V4 영상으로 지금 바꿔놨잖아. 이거 하나 하려고 V4 트랙 바꿔놨는데 지금 이 상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가 먹혀야 되잖아. 여기서부터 이 위에 전체가 먹히는 거예요. 근데 위에 영상은 이 길이밖에 지금 먹히는 영상이 없죠. 여기서는 먹히죠?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까만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까만 화면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까만 화면은 안 보이게 하니까 영상이. 그래서 이때 영상을 먹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잘라줘야겠어. 여기에서 얘를 선택하시고 레이저 툴 해서 선택. 여기서부터 여기서만 먹히겠다. 요거는 잘 되니까 지금. 그 다음에 V2로 바꿔주시고 트랙 매트를 해제하시면 돼요. 여기는 얘는 트랙 매트 키를 먹히니까 위에 비어있는 까만 화면이 매트를 사용하니까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웠어요. 딜리트 키 클릭하고 딜리트 키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생해 볼게요. 그쵸? 이제 아까처럼 처음에 했던 것처럼 나오죠. 나오고 마찬가지로 분 영상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까만 화면이 나오면 안 되니까 반전을 해주면 되겠죠. 아까랑 마찬가지로 선택하시고 리버스 체크 해주시고 다시 재생해 볼게요. 영상이 쭉 나오다가 또 다시 이렇게 없어져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번에는 여기를 올린 다음에 위를 올리고 전체 선택해서 위로 올리고 했는데 화면이 안 나오죠? 왜냐면은 매트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트 위치를 다시 지정해 줘야 돼요. 이럴 때는 V4가 아니라 한 칸 올라갔으니까 V5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트 위치가 여기는 어디죠? 매트 위치가 V4 한 칸 올라갔으니까 V4 해서 이렇게 영상이 잘 나오죠? 아까처럼 매트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또 밑에 게 보여야 되니까 다른 영상을 밑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조금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잘 몇 번 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화면 전환 효과를 적용한 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배우셨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어. 이제 내보내는 거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근데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내보내고 싶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러면 인아웃점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내가 첫 위치에 I 누르시고요. 끝 위치에 O 누르시면은 인아웃 이 부분만 출력을 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빨간 부분 있잖아요. 빨간 부분을 렌더링을 해주는 거거든요. 효과를 적용하면은 이게 출력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재생할 때 조금씩 끊기거나 느려지거나 버벅거릴 쓰거나 막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렌더링을 해주시면 좋아요. 인아웃 지점을 요 빨간 지점에만 선택해 주시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렌더링 이 효과를 영상과 하나로 합쳐주는 그 작업이에요. 렌더링이 하나를 합쳐서 초록색으로 됐죠. 우측키 누르신 다음에 클리어 인앤아웃 해주시면은 인점 아웃점이 해제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I 끝나는 부분에서 O를 누르시고 파일 요거를 누르셔도 되는데 요거를 누르셔서 내보내기 하셔도 되고요. 요거보다 더 정교하게 하시려면은 파일 익스포트 에서 미디어 선택 하셔서 H264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맷 형식입니다. 무조건 그냥 이걸로 해주시면 돼요. H264로 해주신 다음에 프리셋
유튜브에 올리시려면 최적화된 것은 하이 퀄리티 1080 HD 사이즈입니다. 이걸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름만 바꿔주시고, 아웃풋, 우리가 저장해 놓은 폴더 2번 폴더죠. 여기에서 원데이 클래스 완성 영상, 그래서 저장. H264로 포맷 형식이 H264인지, 프리셋이 사이즈가 1080 HD, 하이 퀄리티 1080 HD인지 확인해 주시고, 아웃풋 저장 위치 확인해 주시고, 요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했던 아까 인점 아웃점 지정했잖아요. 그 부분만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만. 이게 11초 13초라 11초 13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전체 길이는 31초 21프레임인데 우리가 인점 아웃점을 잡은 길이는 11초 13프레임. 이렇게 해서 설정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 드래그 하셔서 내가 원하는 영역만 내보낼 수 있게 하셔도 돼요. 아까 인점 아웃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내보내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요거까지 할게요. 11초만 되게 익스포트. 확인해 볼까요? 여기 원데이 클래스 완성 영상 있죠? 11초짜리. 그래서 영상이 잘 나왔습니다. 인점 아웃점 안 잡아주시면은 그냥 통으로 다 출력이 돼요. 클리어 인앤아웃 할게요. 단축키는 내보내, 단축키는 컨트롤 M. 보이시죠? 이게 통으로 되는 거. 31초 20프레임.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면 여기에서 설정 바꿔주시 익스포트 마지막에 내보내기 해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뭐냐, 그 배경음악 가져오는 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컨트롤 I 누르신 다음에 요것도 안 했네. 반짝이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임포트.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반짝거리는 효과를 넣어볼 거예요. 이게 띠용 튀어나왔을 때, 이 부분에서 반짝거렸으면 좋겠어. 반짝이를 클릭 드래그 갖다 놓으시면은 띠용 할 때 반짝반짝거리죠. 띠용 할 때 이 부분에 갖다 놨으니까 카메라가 나오고 띠용. 근데 뒤에가 있어요. 위로 옮겨 볼게요. 숨겨져 있으니까 V 투 트랙에 있는 클립을 클릭 위로 드래그 그러면 위에 보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위치를 조정해 볼게요. 위치 크기 마찬가지로 조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나는 사이즈를 좀 줄이는 게 낫겠네. 이렇게 해서 다시 재생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셨고 컨트롤 I 누르신 다음에 유튜브에서 그거 뭐냐 배경음악 받으셔가지고 다운로드 있나? 받아놓은 거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리 파일은 이렇게 파형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소리학 음성이랑 같이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소리학 음성 필름이랑 여기 파형 아이콘 아래 아이콘으로 같이 떠요. 요거는 소리만 있다는 거예요. 소리는 오디오니까 오디오 트랙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클릭 드래그 해서 이렇게 갖다 놔 보도록 할게요. 재생을 해보면은
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Cause 여러분 everybody 화면입니다. 여기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마이크 옆에 더블 클릭하면 크게 볼 수가 있어요. 파형을. 클릭 드래그 하시면은 클릭해서 흰색 선, 수평선 있잖아요.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시면 위아래 화살표가 생겨요. 그래서 목소리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낮춘 다음에 재생을 해보면 소리가 작아졌죠? please, Lord, give me a sign. 소리가 늘어나죠? A sign. 재생 중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방에 이렇게 빵 처음부터 크게 나오는 것도 좋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았다가 점점 음악이 커지는 효과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았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프레임을 적용해 줘야 돼요.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그 플러스가 생겨요. 선에다 갖다 놓으면은 두 개의 점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처음 지점 클릭 하면은 키프레임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나는 요 정도까지 요 정도쯤에 이제 서서히 배경 음악이 커졌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에 클릭 하시면 두 개가 생겼어요. 처음 거 클릭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은 요거 이동이 되죠. 그 다음 재생해 볼게요. 플레이. I feel like I'm losing my 서서히 들리게. mind. 처음에는 안 들렸다가 I feel 점점 like I'm losing 점점 my mind. 크게 들리게. 'Cause everybody 네, 크게 들렸다가 다시 컨트롤 누르고 클릭 한 번 더 클릭. 이번에 두 번째 거를 이렇게 슝 내려볼게요. 재생이 되다가 그러면 please, Lord, give me a 이렇게 반대로 점점 안 들리게 되죠. 이렇게 해서 배경 음악도 넣어봤습니다. 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효과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뿅 나올 때 요게 뿅 나오잖아요. 반짝이가 나올 때 이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 타이밍 맞춰 인디케이터를 여기 위치시킨 다음에 효과음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띠링 효과음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이 타이밍에 카메라가 나오는 타이밍에 클릭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형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다시 클릭 드래그해서 위치를 옮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Cause everybody 이 목소리를 끄시는 경우는 뮤트를 눌러주시면은 배경 A1 트랙의 목소리가 안 들리게 돼요. 이렇게 재생해 보시면 이렇게 띠리링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음악이나 효과음을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 언제나 물어봐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